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요구를 하시기에 남편과 싸우게 되어 글을 씁니다. 남편에게도 보여줄 예정이니 댓글 부탁드려요. 우선 10년 전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 전 재산을 털어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괜찮아 보인다 하셔서 그동안 제가 모은 돈에 제가 결혼할 때 지원해주기로 했던 1억을 미리 받았습니다. 거기서 모자른 금액도 부모님께서 내주신다고 하셨었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지더군요. 연애 당시 남편에게 당장은 돈이 묶여있어 결혼하기 힘들다. 1년 반 정도 후에 하자. 하고 말했었는데 남편이 괜찮다며 설득하기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암수술을 하셨는데 현재는 완쾌되셨지만 당시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 서두른 거였죠. 우선 신혼생활은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18평대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었고 냉장고, TV, 침대, 화장대, 그리고 장롱과 식기 등 혼수를 제가 준비해서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자가 집을 해오니 예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뜬금없이 예단을 요구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는 건 그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해가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와 싸워주기에 사과를 받고 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시며 불만만 늘어놓으셨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항상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고 감정 소모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져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아 남편만 보내기도 하면서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1억을 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 1억에 3천만 원 정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더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대출을 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모은 돈 1억은 제가 2천만 원, 남편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을 제가 따로 넣었었고 결혼할 때 혼수를 채웠으니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었었고요. 이때도 어이가 없었던 게 그동안은 시댁에서 집을 해줬는데 예단도 없이 시집온 며느리 취급을 하더니 이사갈 당시 갑자기 지금 우리 집도 돈이 다 묶여있어 지원은 못해준다. 그래도 여태 공짜로 살았으니 돈 받은 셈 쳐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애초에 시댁에서 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할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도 미분양된 아파트를 같이 매입하셔서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친정에서 아기 때부터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도 마음 편히 일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셔서인지 아이가 친가보다는 외가를 더 따르고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건데 시댁에서는 이것도 불만이시더라고요. 전에 아이가 낯가리고 온다며 외갓집이랑 붙어 살아서 친조부모를 몰라본다고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애가 낯 안 가리고 말도 잘하며 애교를 부리니 아쉬우셨는지 언제까지 결혼 초에 서운했던 거 가지고 꽁에 있을 거냐.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는 잘 지내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집 3배 넘게 올랐던데 팔고 우리랑 합쳐서 같이 살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해서 좋게 거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볼 때마다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안 된다고 똑바로 얘기해라 하고 말했었는데 당시에만 알았다 대답하고 매번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넘기기에 다음에는 내가 확실히 거절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같이 점심을 먹는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한테 애 봐주는 돈 드리냐? 애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설마 돈을 받으시겠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얼마 드리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안 드려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애 봐주는 공은 없다더라. 난 같이 살면 살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 돈 받아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친정 부모님께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하셔서 영양제와 장 보는 걸로 대신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간 빡쳐서 어머님, 제가 전에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건가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부모님과 살면 애 봐주시고 살림을 해주셔도 돈을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 살면 제 마음도 편할 텐데 제가 왜 어머님이랑 살면서 돈 써가며 몸도 마음도 불편하게 지내야 되나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고 싸가지가 없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더니 제가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다고 저한테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했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아니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합가에서 사는 꿈을 꾸며 혼자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한테 언제까지 좋게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무튼 지랄하는 남편한테도 빡쳐서 그럼 이 집 팔고 투자 비율대로 나눠서 이혼하자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또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입이 대빨 나와서는 일요일부터 말 안 하고 꽁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냥 어머님과 같이 살라고 보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다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은 지네 엄마랑 학가하라고 보내버리시고 일단 그동안 고생하신 친정 부모님께 돈 챙겨 드리세요. 안 받으신다고 안 드리는 게 어딨어요. 억지로라도 안겨 드리세요. 설령 그만큼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냥 일단 드리세요. 남편이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뻗대는 데에는 솔직히 님이나 님 부모님이 너무 부담 안 주고 잘해준 탓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이 확실하게 합가 안 한다고 얘기했으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끈질기게 합가 요구 못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작당하고 이미 합가 시나리오에 공략 방법까지 짠 거예요. 세 번째 댓글. 이런 여자가 헛똑똑이죠. 친정 부모가 그저 너희만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애도 봐주는데 정작 친정 부모님 권리를 안 챙기는 딸이라니. 안 받는다고 안 드려요. 억지로라도 통장에 넣던가 해야죠. 그러니 남편이 처가를 물러보는 겁니다.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집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돈 그대로 돌려드리시고 투자 비율대로 나눠 갖자고 하세요. 그리고 링크는 보내지 마세요. 보내줘봤자 자기 집 욕먹였다고 화만 낼 겁니다. 네 번째 댓글. 투자 비율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서 몇 년에 걸친 살림과 육아에 대한 비율도 계산하세요. 남편이 오히려 돈 주고 나가야 할 상황 같은데.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도 치사하다면 그냥 돈 주지 말고 쫓아내고 양육비만 받아내야죠. 염치 없는 놈답게 들어간 돈이라도 달라고 헛소리해도 주지 마시고 양육비 일부분 선입금 하는 걸로 상계한다고 하세요. 보아하니 양육비 지급할 인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5번째 댓글. 악독 시어머니상의 종합 선물 세트네요. 각자 살면 편할 텐데 왜 합가해서 며느리 갈구면서 살려고 하는지. 님 남편이 님 인생 갈아 넣으면서 시어머니의 갈굼을 참고 살 정도로 대단한 남자인가요? 시어머니가 아들 이혼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은데 아들 데리고 자기끼리 살라 하고 님은 빠져주세요. 투자금 정확히 회수하시고요. 시어머니 갈굼도 이혼 사유가 되니까 증거 모아 소송 거셔서 위자료 받아내시고 양육비 받고 끝내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순 없어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죠. 6번째 댓글. 직장 있겠다, 집 있겠다, 같은 단지에 부모님 계시겠다. 뭐가 아쉬워서 저런 날강도 집안 자식이랑 같이 살아요. 자기 아들이 되게 잘나서 며느리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결혼한 걸로 착각하나 본데 남편 내치고 저런 정신 나간 아줌마랑도 영 끊으세요. 7번째 댓글. 계속 입 대빨 나와서 꽁해 있을 거면 꼴 보기 싫으니 네 엄마한테 가 있으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